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 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 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아 편집 너무 힘들어. 에이 양반 한강으로 몸보신이나 갑시다. 한강? 한강 양화선착장에 아리수 만찬인데 한강뷰가 정말 예술이야. 맛있나? 각종 해산물 요리에 불고기에 민어에 전복찜 광어회 훈제 연어회. 아 시끄러. 빨리 와. 빨리 가자. 오 지금 바로 가자고? 오케이. 한강에서 즐기는 최고의 정찬 아리수 만찬. 예약 문의는 서울 02-2632-2100.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입니다. 네, 메가박스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황인지입니다. 네, 천재 이승국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국입니다. 네, 저는 김프로고요. 오늘은 마블 인피니티 워 얘기를 할 텐데 워낙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이고 기록도 매일 깨지고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야 다운로드 수 기대되네. 지난 시간에 분란이 저희가 얼마나 조정되냐에 따라서 1시간을 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한 것 같아요. 야 줄거리 얘기 없이 1시간 분량을 뽑아낼 수 영화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네, 정말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1시간 지나갔는데 사실 오늘도 까딱 잘못하면 본편 얘기 안 하고 마블 얘기 1시간만 할 수도 있어. 가능성 있어요. 그렇지, 네, 그럴 그렇죠. 수도 있지.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뭐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네. 뭐 댓글 소개 뭐 많이들 보실 테니까 네. 그 각자의 조금 구체적인 이 인상평을 할 텐데 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삭제되지 않기 위해서요 미리 경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편에는 대단히 많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끄세요 지금. 그렇습니다. 빨리 영화를 지금 보고 끄세요. 보신 분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분명히 얘기했어요. 3초 뒤에 시작합니다. 1, 2, 3. 그래서 누가 죽냐면 자, 그래서 인상평을 조금 구체적으로 영화를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40점을 주신 배 감독님. 10점 만점에 40점. 그냥 블랙팬서랑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냥 이거 굉장히 쓸데없는 얘기인데 제가 이 영화를 얼마나 좋아하게 됐는지를 희한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전 마블이 이거랑 어벤져스 4까지 합치면 딱 20편이에요. 그만큼 딱 더하고 접었으면 좋겠다. 20년을 꽉 채워서 40편을 만든 다음에 끝. 할 수 있는 걸 다 해주고 박수 칠 때 떠났으면 딱 접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사후 50년 뒤에 우리 시대가 2010년 언저리부터 한 20년간은 영화사 책에 이렇게 적힐 거예요. 마블 영화사. 마블의 시대. 네. 에이지 오브 마블. 에이지 오브 마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뭐 다크나이트도 있었고 뭐 그때 뭐 레디 플레이어도 있었고 다 필요 없게 돼요. 그러네. 그렇게 네. 접어버리면. 왜냐면 그럼 전 세계인들은 마블을 절대 무시할 수 없고 그때 영화의 특징하면 마블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접으면 이들은 큰 영화 하나를 하고 갔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 새로운 영화의 어떤 도래라고 그냥 뻥을 쳐보면 그 정도에 비교할 수 있는 시대가 될 텐데 그러려면 딱 박주실 때 접어야 된다. 야, 그렇게 마블 관계자에게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글쎄요. 그런 생각을 해 만드는 영화였다. 네. 근데 만약 그게 안 되고 막 엑스맨이랑 뭐랑 뭐 해가지고 또 리부트하고 막 아이언맨 3기 아이언맨 이렇게 나오면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만화가 계속 출판되고 있는 거랑 다르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이 실망스러운 연명을 하지 않을까. 승욱 씨는 스포일러 없이는 뭐 뭉뚱그려서 말을 했는데 스포일러 있고 말을 해도 된다면은 저는 한줄평을 그렇게 다시 바꾸고 싶긴 해요. 10년의 기다림, 10년이라는 기간과 18편의 영화에 뿌려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떡밥, 그 기다림 끝에 나타난 또 다른 떡밥. 11년 차 영화를 봐야 완성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줄 뿐인 또 하나의 떡밥. 1년 더 살아야 된다. 인피니티 워. 10주년 기념 작품은 11년 기념 작품의 예고편이었다. 네. 네.
그렇게 보면 사실 조금 화가 날 만하죠. 근데 또 그것 때문에 갈리기도 해요. 원래 이 영화가 파트 1, 2로 나뉠 영화였잖아요. 그렇죠. 어벤져스 4편이라고 예고된 게 원래 이번 영화의 파트 2였기 때문에 네. 어차피 4편을 통해서 이 영화가 다시 완성도가 다시 평가가 달라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작품을 만들면서 감독님들이 인터뷰하면서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파트 1, 2 하려고 했는데 음. 아니다 바꿨다. 음. 이름 따로 갈 거고 완전히 완성도가 있는 다른 영화로 2개 만들기로 했다. 음. 라고 했는데 봤는데 파트 1이잖아. 가 돼버린 부분이 있어서 본인들의 인터뷰에 약간 발목을 잡히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배신감을 느낀 팬들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저는 그 정보가 없이 봐서 음. 다행이었던 것 같고 네, 만약 네. 그랬으면 비슷하게 이 새끼를 장난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음. 그게 없이 봤기 때문에 장갑이 벗겨지지 않았을 때 네. 저는 되게 좋더라고. 어. 만약 장갑 벗겨졌어 봐. 뻔하게 그리고 끝나죠. 하고 끝나면 아이 이것도 그냥 그치. 그래 뭐 이렇게 하고 이 난리치고 뭐 그냥 장갑 벗겨가지고 끝냈다는 거야? 가 됐을 텐데 안 벗겨지고 다 죽으니까 네. 오 이거 봐라. 나는 그 장갑신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진짜. 저 여기서 또 다른 시각을 또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이러고 마블이 접잖아요. 더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치. 이게 엔딩이라 쳐봐. 허망한 거야. 아니, 그렇게 하면 진짜 영화사에 남는. 그러면 이건 진짜 영화사에 지금 남아요. 당장 마블 관계자들 스탠리를 설득하세요. 이걸로 접는다고. 접는다. 영화를. 음. 그러면 정말 이들은 앞으로 100년 뒤에도 남을 이벤트를 한 거에 되는 거죠. 히어로들 난리 법석 쳤는데 스냅 한 번에 갖고 걔말이 일리는 있어. 막 이렇게 되면서 영화가 끝났다. 그런 애도 있을 수 있잖아. 뭐. 그리고 마블이 접는다. 음. 그러면 난 더 박수 칠 수 있을 것 같지만 상식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렇지. 디즈니가 네. 그렇게 마무리한 게 있죠. 에반게리온이라고. 그래. 엔딩 이건 저는 모두가 어벤져스 4가 음. 내년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저는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이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그 중압감에 음.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 밀리다가 네. 그냥 에반게리온 꼴 날 수도 있다. 어벤져스 M, 어벤져스 Q 이런 거. 신 어벤져스. 엔드 오브 어벤져스 막 네. 그래서 평 중에 한 분이 전문가 평이 20세기엔 릴리스, 21세기엔 타노스 하는 게 릴리스가 20세기 에반게리온을 염두에 두고 쓴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 에반게리온에 비해서 무게감이 많이 딸리는 거 아닌가? 혹은 에반게리온은 너무 겉멋만 잡았고 이건 재미까지 다 주면서 그걸 다 하지 않았나? 이런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감상법이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이 영화를 볼 땐. 그렇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한 장면이 떠오르면서 이 영화가 대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 혹은 아무 재미도 못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동시에 생성이 되더라고요. 스타로드가 가모라가 타노스한테 딱 잡혔을 때 내가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잖아.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개그로 쓰이잖아. 계속. 근데 전 그때 너무 슬픈 거예요. 스타로드 캐릭터를 저것보다 잘 설명할 수 있나? 쟤는 정말 진지해 지금. 자기 작전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게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뭐 그게 됐겠어요. 근데 걔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애잖아.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살았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라는 하고 생각을 있으니까. 하잖아. 근데 그게 근데 또 개그로도 쓰여. 그게 근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편, 2편을 본 사람들에겐 그게 그냥 한 방에 느껴지는 엄청난 대사고 엄청나게 경제적이면서 깊이 있는 캐릭터 구축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봤어 봐. 아니 왼쪽으로 가면서 죽었고 오른쪽으로 가서 지금 산 게 아니잖아. 뭐야 저게. 저 웃기라는 거 뭐야.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이 딱 그려지는 거 아닌가. 이쪽에 이입된 분들과 아닌 분들. 네. 그리고 내가 이입이 됐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나는 감탄을 하는 건데 그 전까지 좀 긴가민가였거든요. 내가 그 전 걸 재밌게 봐서 이걸 재밌게 그냥 봐줘야 되는 건가?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이번 영화는 저에게 약간 확신을 준 거죠. 어느 정도 이입하면 어느 정도 선을 넘는 걸 보여주는구나 얘네가. 라는 걸 이번 영화를 통해서 처음 신뢰를 얻었다. 그래서 10년만 하고 접을 수도 있겠다. 얘네가 더 멋있어지려고. 그래서 앞으로 10년을 더 기다려 보겠다. 황대리의 인상평 어떤가요? 저도 어느 정도 정보를 찾아보고 봐서 다음 편이 있다는 걸 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뭐야 그럼 나는 149분짜리 예고편을 본 건가? 라는 당혹감을 감출 수는 없었거든요. 앞에 첫 번째 편이라고 해도 보통 영화에서 전사 후사를 다룬다고 해도 전사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그냥 무 자르듯이 뚝 자르는 느낌이라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고 본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정서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내가 많이 찾아본 사람이 이 정도인데 또 우연히 이 영화는 한 편도 본 적 없는 사람이랑 같이 봤어요. 아 진짜요? 예. 18편에 한 편도 본 적 없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랑 가서 봤는데 야. 그 사람의 당혹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거든요. 걔는 극장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지점인 거예요. 네. 이 자신감 더 이상 이제 친절하게 챙겨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안 챙겨가도 천만 보는 영화인데 뭐 챙겨가면서 가. 거기서 오는 자신감을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일단 개인에게 달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정확하게 그 지점에서 얘네가 선을 넘었구나. 그럼 네. 내가 쫓아가서 봐주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가 그걸 챙기기 시작하잖아. 전 그래서 그게 별로였거든요. 정리일가 더 안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되게 템포가 떨어지고 어느 부분에서는 되게 그냥 지나가고 편차가 막 느껴지는데 이 영화는 편차고 자시고 자 10년 동안 저희가 한 거에 대한 엔딩을 찍을 텐데요. 달리자. 라고 하고 쭉 갔잖아. 네. 그럼 그 장면에서의 핍진성, 집중도만 생각하고 찍었으니까 오히려 아 이건 내가 즐길 마음이 있으면 다 보고 와야 돼. 오케이, 내가 다 보고 와서 즐기면 네가 그만큼을 주는구나. 이런 시선으로 봐야 되는 영화가 아닌가. 그러니까 마블 영화 감상법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이제 네. 이제 10년이 와서 뭐 그런 상황이라 야, 이 자신감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야, 한편으로 이제 영화 관계자다 보니까 그래서 이 영화가 전무후무한 스코어까지는 세울 수 있을까에 약간 물음표는 생기더라고요. 그 1,000만 원 넘겠지. 뭐 듣기로는 목표가 1,300만 정도?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본 영화가 되고 싶겠지.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영화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고 만드는 사람은 별 상관이 없는 거구나. 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와, 이 영화를 보고 참 당혹스럽다. 이때까지 영화를 보고 나서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있었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 저는 그 당혹스러움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당혹스러움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패치가 잘못돼 버려갖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더 큰 당혹스러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뭐 하는 생각도 있어요.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이 편이니까 네. 닉 퓨리 효자설, 강제 효자 되셨잖아요. 타노스 농부설 막. 그 핵심 대사들이 사실 번역만 원문에 충실해도 됐었어도 약간 예고편처럼 끝났어도 어떤 면에서는 기대감을 주고 끝낼 수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4편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예고편인 거 알고 조금 불쾌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끝나니까 빨리 4편 나왔으면 좋겠어. 왜냐면 내가 들은 그 대사가 날 기대하게 만들었거든. 네.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대사가 기대가 없이 번역이 돼버렸기 때문에 애매한 영화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히 초반에 보신 분들, 오역 얘기 나오기 전에 보신 분들. 그렇죠. 심지어 저는 처음 본 사람이랑 같이 봤다 그랬잖아요. 네. 마지막에 번역이 어머니로 돼 있잖아요. 어머니 점점점.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왜 어머니를 찾아? 그래서 그 얘기도 있잖아요. 닉퓨리 어머니가 캡틴 마블설. 엄마를 부른 거지. 엄마를. 네. 어머니 지랄. 그리고 제 인상평은 약간 저는 영화를 봤다기보다는 미드를 본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편들의 에피소드들이 다 연결이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왜 미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순간순간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이 있고 작품 전체를 통과하는 뭐 주인공의 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흘러가는 얘기가 있고. 근데 이거는 그냥 이전 작품들을 쭉 보고 와서 이거에 대해서는 자 우리 설명 안 한다. 이제 보세요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그 전 작품들을 다 보고 갔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쭉 봐지는데 이거는 뭐 11월을 그때 저희가 녹음할 때만 해도 전작들을 봐야 되나요? 안 봐야 되나요? 뭐 안 봐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재밌게 볼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니구나. 그렇죠. 그런 거를 물어볼 수 없는 영화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보려면 좀 수고스러워도 다 보고 가야 되는. 제가 스마트폰을 안 쓰다가 스마트폰을 처음 쓰게 된 시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되는 대로 공짜 폰으로 썼겠죠. 처음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겠지. 이걸 왜 쓰지? 하다가 익숙해졌어. 그러다가 어느샌가 아이폰을 산 거예요. 핸드폰에 대한 고민이 끝나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거 나오잖아. 아이폰에서. 그럼 나 아이폰 6를 썼다가 6가 고장나면 7을 쓰면 되는 거고 8을 쓰면 되는 거고 굉장히 어떤 속박 속에서 자유함을 느끼거든요. 약간 보기로 하자. 이제 마블은 보는 거다. 챙겨보기로 하자. 네.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그 아이폰이 괜찮은 핸드폰이어야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아이폰이 괜찮다고 인정을 하고 아이폰의 기능을 내가 최대한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 때 저의 모든 고민이 끝나는 거예요.
애플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마블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안 보고 넘어가는 일이 이상한 일이 되는 거죠. 아마 그런 시대가 온 거 아닌가. 네. 둘 중에 하나겠지. 보거나 안 보거나. 보고 판단하는 건 좀 웃긴 일이 돼버렸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 영화사적으로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네. 영화에 대한 얘기 1도 안 하고 그래요? 또 인상평만 저 잔뜩 했는데 그러게. 일단 광고는 들어야 되니까 네. 광고를 듣고 와서요.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걸 가지고 한번 인피니티 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집 놀이라고 얘기하는 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놀이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우리한테 좀 생겨야 된다. 남자 여자 공간에서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재밌는 게 참 많습니다. 남자와 여자, 아이들이 덜 싸우고 더 사랑하는 공간, 집. 김진애 박사의 공간 감수성 키우기 프로젝트 집놀이.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세요. 도서출판 밤비. 네. 계속 이러다 끝날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일단 그러면 떡밥으로 한번 오늘 떼봤으면 좋겠는데 네. 연결된 그동안 이제 18편 작품들 쭉 보면서 이거 도대체 언제 나오냐 싶은 떡밥들이 완결이 됐거나 나왔거나 뭐 어떤 게 있죠? 이 마블 시리즈 전체가 인피니티 스톤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이게 인피니티 워가 이렇게 탁 끝나고 심지어 그 오역 논란이 있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절망적인 멘트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제 취향엔 맞아요. 끝났어 씨 막 이러고 있잖아. 타노스의 여정이었던 거야. 아이언맨 1편부터 그냥 복귀를 해보면 타노스는 주시하고 있었던 거야. 농부로 돌아가기 전에 우주의 절반을 쓸어버리는 얘기다 하고 이걸로 끝나도 저는 박수 칠 수 있으나 그건 이제 제가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렇다 치더라 하더라도 이 영화에서 결국은 계속 연결 지어주는 모든 시리즈를 연결 지어주는 게 결국은 타노스였고 타노스가 하려고 한 건 스톤 6개를 다 모으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게 다 해명이 됐죠. 그리고 스톤들이 심지어 실물로 계속 보여지면서 설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들은 기대를 한 바도 있었을 거고 하지만 계속 풀리지 않은 돌 하나가 있었거든요. 나오지도 않고 언급도 안 된. 떡밥인지 아닌지도 애매했던. 그쵸. 네. 그게 뭐죠? 우리 레드스컬님. 네. 빨간 얼굴 있었죠. 네. 빨간 얼굴. 빨간 얼굴 깜짝 놀랐어요. 레드스컬이 퍼스트 어벤져에서 스페이스 스톤 빛 맞고 날아갔거든요. 걔가 어디를 갔는지는 아무도 설명 안 해줬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냥, 왜냐하면 당연히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어디로 갔다는 말이 약간 음모론 같았어요. 걔가 어딜 그렇죠. 가? 가게 어딜 다 가? 죽은 거지. 슝 없어진 거지. 우리는 마블을 얕봤던 거예요. 마블은 지구인들 얘기가 아니에요. 우주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얘가 어디로 갔을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막 여러 스톤들이 계속 나오긴 했는데 소울스톤, 그 노란색 소울스톤은 언급은 되는데 만화를 본 사람들은 이 스톤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걸 아는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임달 눈가리가 그 얘기 소울스톤이다. 되게 많았죠. 네. 그래서 그 개각을 다 볼 수 있는 거다.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언맨 수트에 또 중간에 달려 있길래 뭐 그치. 그게 소울스톤이다. 소울스톤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와칸다에 있다. 네. 그래서 예고편을 분석해 보면 와칸다로 그 소울스톤 가지러 온 거다. 뭐. 레고 제품 나온 거에 와칸다에 뭐가 있었거든요. 그쵸. 레고 제품이 보통은 스포일러다. 예. 스포일링을 조금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 그거다. 라고 했는데 결국 소울스톤은 보르미르. 약간 반지의 제왕 생각나는. 그렇죠. 보르미르. 나 깜짝 놀랐어. 거기 오크들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네. 막 영화 유튜버들 친구들끼리 그런 농담도 했었어요. 이거 분명히 마블 작가진이 인터넷 다 찾아보고 모든 유튜브와 레딧 뭐 다 텀블러 다 긁어본 다음에 거기에 없는 거 하나 만들어낸 거야. 그럴 수 있지. 너무 예측당하는 거 싫어하니까. 그렇죠. 왜냐면 보르미르 이런 지명은 이전 영화들에 등장한 적이 없거든요. 듣도 보도 네, 못했죠. 갑자기 보르미르로 간다고? 거기에 레드스컬이 있다고? 이때까지 없던 게 나온 거라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그래서 그런지 그 소울스톤을 얻게 되는 과정이 좀 튀어요. 다른 스톤들은 다 쉽게 어디선가 옛날부터 흩어졌으니까 그렇죠. 옛날부터 그 위치에 해서 추적 가능한? 추적 가능하고 심지어 쓰임새도 가지고 활용되고 있는데 소울스톤은 뭔가 얻기 위해서 이상 우주적인 퀘스트를 통과해야 돼. 왜 얘만 왜 이래?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능력도 아직까지 영화로 보여진 적은 없어요. 소울스톤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네. 그 레드 스컬이 처음에 막 망토 같은 거 있고 나올 때 사람들은 내 예측이 맞았다 혹은 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타노스가 오피셜리 연인이었던 데스라고 있거든. 데스. 그쵸, 코믹스에서 이어졌던. 네. 죽음이야 죽음. 죽음을 어떻게 찍을 거야? 개념이 죽음인 애야. 걔 옆에 있으면 죽겠지. 걔가 영화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영화 끝나는 그쵸, 거잖아. 뭐 죽음이란 존재가 나오면. 네, 그래서 걔는 안 나올 거다. 타노스만 나올 거다. 라고 했는데 그때 레드 스컬임을 우린 나중에 알게 되는 어떤 망토 쓴 애가 촥 나오잖아요. 그때 그 만화에 나오는 데스 같더라고요. 옷들이 약간 복장이 그런 네. 느낌이 있죠. 막 그런 걸로 또 낚았다가 장난도 좀 장난도 그 쳤다가. 데스라는 이름이 정확히는 약간 타노스가 데스를 짝사랑하고 데스가 데드풀을 짝사랑할 거예요, 코믹스에서. 그래서 코믹스에서 그 이번에 데드풀 영화에서 드립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벤져스 1 마지막에 데스라는 이름이 언급되긴 하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데스로 번역은 안 됐는데 영어로는 부하가 뭐 지구에서 로키가 실패하고 나서 실패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것은 마치 데스를 부르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라고 영어 대사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죽음과 같을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됐는데 데스라는 단어가 등장했기 때문에 예전부터 예측은 있었어요. 네. 데스를 등장시키려 그러나?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란 개념을 어떻게 이 영화에 집어넣지?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진짜 그냥 이렇게 슥 집어넣은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난처럼.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그냥 재미를 주는 요소 정도로 써먹었다. 말 그대로 이스터 에그죠, 그런 게. 네. 그런데 그런 걸 너무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마블이 이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이제 줄타기를 하는 게 경지에 이르러서 정말 쪽대본으로도 이 정도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쪽대본으로 정말 이 정도까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들은 쪽대본의 한계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들었는데. 제가 그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약간 이 영화가 마블에서 나온 영화 중에 최고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고 아주 흡족스러운 엔딩이긴 했는데 너무 예측당하고 싶어하지 않은 작가와 감독님의 힘이 여기서 너무 느껴졌어요. 영화 곳곳에서. 예를 들면 어떻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단 하나가 몇몇 장면들, 특히 아까 말했을 스타로드 장갑신. 제가 봤던 MCU는 유치할지언정 그 정도의 허술한 각본은 아니었거든요. 인피니티 스톤을 4개를 달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네. 4개인가 5개를 달고 있는 타노스를 상대로 장갑 벗기는 작전을 우주인과 지구인이 함께 마법사까지 해서 작전을 짰는데 스파이더맨에게도 야 내가 혼자 못 벗기겠으니까 너도 도와줘.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오른쪽 팔에 달려있다가 왼쪽 팔로 와서 같이 장갑을 하고 있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럼 내가 왼쪽을 막을게. 하나씩 역할이 다 있고서 장갑을 벗기려고 힘을 배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스타로드에게 떠버리고 말해도 된다고 역할을 줬는가? 왜 너는 가만히 있어서 타노스 욕해? 누가 이 역할을 줬는가? 아니 네. 그때 스타로드의 역할은 확실하죠. 관객한테 고구마를 먹여야 된다.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그런 지점들이 그 지점, 가모라가 죽는 지점, 사랑하는 사람을 바치셔야 됩니다. 우리 레드 스컬이 말했을 때 가모라가 웃잖아요. 너 뭐 자충수구나. 넌 사랑하는 사람이 없지라는 대사를 들을 때 우리는 이미 가모라가 죽는구나. 웃는 순간부터 네가 죽네? 그리고 친절하게 레드 스컬이 설명까지 해줘요. 이 눈물은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닙니다. 거기 좀 많이 예, 튀더라고요. 그런 그렇죠. 약간 작가진들은 그러니까 관객의 뒤통수를 친다는 포인트가 그런 거에 국한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누가 죽을까? 관객들은 요게 궁금해할 거야. 누가 죽을까? 혹은 영화 내내 나오는 헐크가 끝까지 나올까 말까? 그런 거에만 관객들이 집중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오히려 전자는 그냥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갑 벗기는 거는 오히려 안 벗겨져서 아 그래 저기서 벗겼으면 굉장히 실망할 뻔했는데 목표 끝났어. 이거 뭐 그러니까 그게 벗겨지지 않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너무 지엽적인 문제들 누가 죽냐 마냐면 너무 스포일러를 기하다 보니까 의외의 부분들에 너무 루즈하게 흘러가고 너무 예측 가능하지 않았나. 영화 전체 틀은 예측할 수 없었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의 30초 1분 뒤는 너무 쉽게 예측되는 각본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죠. 라는 게 좀 크게 아쉬워.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쪽대본의 한계 저는 이제 아니었을까. 그거는 용인을 해줬어. 아, 마음에서. 그래? 오케이. 뭐 장갑 안 벗기는 걸로. 오케이. 또 캐릭터도 음. 그 양반이 원래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애니까 뭐 그렇게 써먹어서 그랬다 치자. 그거까지는 용인을 해줬는데 저 가모라 죽는 거는 그건 또- 용인이 네. 안 되더라고. 너무 심하잖아요. 아니 이거를 울고 있어. 야 진짜 그 우는 게 슬퍼서 운다는 거야. 근데 저거를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야. 너무 이거는 좀 맥락도 없고. 그게 다 따로따로 만들고 따로따로 찍은 거의 한계가 아닌가. 저는 뜬금도 초반에도 가모라가 타노스를 죽였다고 생각했을 때 울잖아요. 그 우는 장면도 왜 저렇게 울지? 그러니까 사실은 애증이어서 사실 나도 타노스를 사랑하는 아끼는 마음이 있긴 있었어 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울겠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우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저거는 배우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전체 영화 시나리오를 알았다면 내가 힘을 어느 정도 배분하고 어느 맥락에 이 울음이 있는지 알고 연기를 할 텐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연기를 하는 거니까 전사가 나온 게 있었나요? 두 사람의 전사가? 어릴 때 이번 영화 잠깐 안에 이 영화에서 잠깐 이 말고 영화에서만 말고 있죠. 이 다른 영화에서. 영화에서 소개된 적이 있나요? 그전엔 대사로만 나는 네. 납치됐고 입양 딸이고 요 정도만 나오고 얘네가 타노스의 딸이구나 정도의 네뷸라라 함께. 그러니까 일단 아버지와 딸도 엄밀히 얘기하면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데 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두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 자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게 그쵸. 이제 애증이어야 더 그쵸. 애틋한 마음이 있을 텐데 일단 피지컬리 관계도 없는 데다가 네. 갑자기 딸을 삼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렇죠. 어린애니까 넌 보지 말아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가려져가지고 딸이 됐다는데 그렇죠. 그걸 또 뭐 아빠를 죽었다고 슬퍼하는 애나 또 걔를 죽일 수밖에 없어가지고 오히려 잘 된 거 아니야? 그렇지. 부담도 없고 얘는. 그렇지. 근데 또 울고 있다가 또 그걸 아이 그게 거기는 큰 아쉬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연결이 네. 안 되더라고요. 네. 타노스라는 캐릭터가 저는 너무나도 괜찮은 캐릭터로 생각했던 것만큼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리고 감독님 인터뷰를 찾아보면은 찍긴 다 찍었대요. 타노스의 드라마를 조금 더 찍고 이입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는데 아마 마지막까지 고민한 게 그 장면이었겠죠. 이걸 편집할까 말까. 편집 시간 때문에 덜어낸 씬이 타노스의 전사가 조금 더 있대요. 아 근데 근데 나왔어도 이런 뭐 예, 그렇죠. 차라리 물 철렁철렁 이런 환상 같은 씬 빼고 타노스의 얘기를 조금 더 넣어주거나 타노스 가모를 넣어줬으면 저는 타노스라는 캐릭터가 멋진 캐릭터라고 생각했던 거는 맨 마지막에 농부로 돌아가서 웃을 때 아 얘 진심이었어. 그럼 얘가 하는 말이 진짜 그렇게 실제로 믿는 애였어 라는 걸 그제서야 알았는데 그게 감독님이 의도했다고 하기에는 관객들을 헷갈리게 하고 마지막에 진심을 보여주고 싶어서라고 하기에는 영화 내내 제가 이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영화에 그것 때문에 타노스 얘는 왜 말로는 이렇게 허세스럽게 말하는데 그 뭐야 이게 진심이야 거짓이야가 안 와닿았어요. 저에겐 좀 타노스 얘기가. 근데 그 계속 얘기하는 게 쪽대본으로 찍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그게 어떻게 뭐 확인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대본으로 찍었다는 말은 제가 워딩은 잘못된 것 같고 완벽하지 않은 각본을 배우들에게 나눠줘서 본인들이 찍고 있는 장면만 알고 있던 거죠. 이 배우들. 배우들이 이입이 안 됐다. 그래, 그게 아. 톰 홀랜드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더맨의 톰 홀랜드는 인터뷰에서 말을 한 게 워낙 스포일러 잘하기로 네. 유명한 배우잖아요. 그래서 각본을 자기가 받을 때 스타워로드랑 같이 뭐를 해야 되는데 스타워로드 좀 도와줘요 이런 대사면 이름이 빈칸이 쳐져 있었대요. 도와줘요 하고 내가 불러야 되는 히어로의 이름이 빈칸. 현장 가면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배우들이 이 전체 틀을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찍지 않았을까. 그때 시키는 연기만 하니까 이게 꿰어 맞춰질 수 있었을까. 꿰어 맞춰진다 해도 그들의 연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해도 이 정도가 그러니까. 나오다니. 그래서 놀랍긴 정말 놀라웠어요. 시스템의 승리 아닌가. 네. 네, 철저히 시스템이었거든요. 네. 이거는 진짜로. 근데 뭐 가모라와 타노스의 그 중요한 소울스톤을 찾는 그 씬에서 더 감정이입 잘해서 연기를 잘한다고 한들 그 장면 자체는 어떻게 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 최강 빌런이라고 나온 타노스는 사실 한 번도 무섭게 느껴진 적이 없고 네. 저는 그 부하 있잖아. 부하의 그 스타워즈 탈 쓰고 나오는 애 같이 생긴 애. 다 쓰고 나오잖아. 그 징징이? 중간에 왜 그 이렇게 구멍 뚫려가지고 에일리언. 네, 나가서 죽는 애. 그렇죠. 걔가 제일 무섭던데. 저도 그 친구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걔 나올 때는 야 이건 뭐 그쵸. 대적할 사람도 없고 너무 센 거야 얘가. 그죠. 근데 그에 반해서 죽는 건 너무 저희 극장에서 실제 그 씬에 웃음 나왔어요. 사람들 웃었어요. 아니 너무 좀- 우주로 빨려 나가서 저렇게 얼어 죽었다고? 그 저렇게 죽여? 나 너무 좀 허무했어요. 밸런스를 맞추기 정말 힘들었겠다 싶은 게 로키도 처음에 당당하게 우리에게는 헐크가 있대 이러잖아요. 네. 그 헐크는 시간이 오래 걸릴지언정 진리가 없어 걔는. 화가 나면 세지는 애잖아. 계속 맞으면 계속 화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것도 예고편에서는 헐크가 같이 막 와칸드에서 뛰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게 그러니까 관객들에게 혼란을 떡밥이었지. 주기 위한 떡밥이었잖아. 그래서 헐크가 헐크 버스터를 타고 있잖아요. 이게 이유가 없는 느낌? 저는 그것도 되게 뭔가 너무 갑자기 영화에 대해서 너무 나쁜 말 많이 계속 하나 그런가 싶긴 한데 그게 중요해. 분란을 일으켜야 돼.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영화를 만족스럽게 봤어요. 근데도 최고의 영화 기대했던 거 안 되게 아쉬웠던 거 몇 개 말하는 건데 예고편 낚시질이 도를 지나쳤다. 지금 선을 넘기 시작했다. 요즘 영화 산업이. 네. 가끔 그런 장난질을 했고 11호 때도 이미 있었어요. 네. 스파이더맨이 영화에는 등장하는 씬인데 예고편은 스파이더맨 지웠어요. 왜냐면은 얘가 영화에서 등장할 얘였으니까. 충분히 용납할 수 있어요. 이번 영화에서도 헐크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그 장면이 없고 딴 데 있어서 용납할 수 있어요. 근데
예고편에 나왔던 장면 중에 태반이 안 나와요. 네. 전 그리고 헐크라는 캐릭터가 아예 등장 안 할 뿐더러 예고편을 보고서 나는 이 장면은 영화에서 보고 싶어라고 했던 모두가 다 같이 뛰어나오는 장면. 네. 나는 이 예고편은 예고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화에 어떻게 쓰일지 어떤 맥락으로 등장할지 보고 싶고 나는 이때 분명히 정말 질질 쌀 거야. 속된 표현으로 막 박수 칠 준비가 돼 있어. 근데 그 장면이 아예 없어요. 안 나오죠. 아예. 이건 좀 장난이 심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도 되는 건가? 때문에 조금 전 그래서 배신감. 예고편을 안 봅니다. 난 그래서 아무 불만이 없었어. 그렇죠. 유튜버는 예고편을 안 볼 수 없습니다. 다 봐야 되거든요. 예고편에 대한 분석도와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고편의 소스가 존재하지 않았나. 네. 찍긴 다 찍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애매한 게 와칸다에서 뛰는 장면을 찍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게 왜냐면 얘네는 대화신도 따로 쪼개 찍을 정도고 지금 누구를 부르는지도 그때 가서 알려주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찍잖아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방식이에요. 신시티 뭐 이런 영화가 마주보고 대화하는 사람을 따로 찍었다는 것만 해도 뉴스가 됐던 이게 무슨 어떻게 해서 이게 야 그게 돼? 연기를 어떻게 하는데? 근데 이걸 당연시하는 프로젝트잖아요. 이 영화는 와칸다 장면을 찍을 때 와칸다로 사료되는 어떤 공간에 얘네를 데려와서 찍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어차피 또 초록색인데. 러닝머신에서 각자 뛰고 합성하면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수십 가지의 버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거까지도 감안해서 그럼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매일매일 바꿀 수 있는 옵션이 너무 많은데 이걸 이렇게 끌고 간다? 이건 좀 정말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지지 않고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없겠구나. 거기서 저는 다시 감탄을 할 수 있는 요소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래나 저래나 이 영화가 이렇게 끝났을 때 하나는 지켜졌다고 생각드는 게 당연히 히어로들의 활약을 나는 보러 갔는데 타노스의 성공을 보고 나왔잖아요. 전 그것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타노스의 여정이구나.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모든 떡밥이 사실은 하나에 수렴된다. 그걸 그리고 내가 화면으로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내가 이걸 보여주면 니네가 뜨악할 거니까 공개 안 할 거야. 했던 정말 먼지처럼 사라지는 히어로들을 봤을 때의 쾌감이 좀 모든 불만 상쇄하고도 나오면 있지 않았나. 거기서 쾌감을 느끼는구나. 그럼 허탈함을 느끼지 않아요? 1편, 2편이 나눠졌다고 말한 이상 반지의 제왕 1편을 볼 때 제가 슬프지 않았거든요. 반지의 제왕 2편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히어로들을 이렇게 날려보내는 걸 이렇게 아이맥스로 봐라. 정말 이걸 밀어붙여가지고 해버렸네? 라는 것 자체가 좀 거기서 오는 쾌감이 아니었나. 어차피 돌아오겠지. 타노스가 죽겠지. 그쵸. 이기던가. 근데 어쨌든 거대한 영화의 엔딩 컷에서 날려보내버리고 끝내버리다니. 거기서 오는 쾌감? 저는 오히려 많이 죽어서 안심이 되던데. 안심이 됐다고? 예. 네. 돌아올 것 같지. 아, 그렇죠. 확실하죠. 그렇게 많이 머리통만 죽였으니. 팍 부셔가지고 그 스톤 가져가가지고 네. 걔 비전 죽었을 때는 찍고. 좀 끔찍했거든요. 그쵸. 아, 쟤 죽었나? 쟤 분량도 별로 없었는데 그지. 걔 또 케미가 둘이 이제 막 하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싶었는데 나머지가 너무 막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처럼 다 돌아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조금 그냥 안심이 되는. 이거 완전 반대구나. 그래서 각각 똑같이 사라지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한 세트로 확 돌아올 것 같은 거야. 이 다음 편에. 그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난 좀 다 굉장히 자기가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절망을 느끼고 죽게 하지. 라는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예를 들어 로키처럼. 예를 들어서 로키, 그다음에 가모라처럼. 가모라 한 명 그렇게 그냥 팍팍팍팍 죽어버렸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그럼 절대 돌아올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느낌이잖아. 그럼 더 깽판인 거잖아.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으면 만약에 타노스의 아까 말한 무서움이 드러났을 거야. 그렇죠. 네. 그렇게 죽는 일 중에 타노스에게 맞아 죽는 애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쟤 우주 최강의 악당인 것 같다. 네. 느낌이 들었을 텐데 이 영화에는 파워 밸런스가 안 맞는 신도 너무 많고요. 예. 어쩔 수 앞에 없이. 보라색 반지 하나만 하고 있어도 아스가르드인들 타고 있는 우주선을 부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보석이 4개, 5개 바뀌었는데도 스칼렛 위치라는 캐릭터가 뒤도 안 쳐다보고 에너지 빔 쏘는데 앞으로 못 걷고 이 안에서 파워 밸런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위압감이 잘 안 살더라고요. 그 스칼렛 위치는 그나마 좀 엄청 강한 캐릭터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그 전에 그 장면 있죠. 캡틴 아메리카가 손을 잡잖아. 그리고 타노스가 당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뭐야?
캡틴 아메리카가 헐크급이야? 이렇게까지 세다고? 이렇게까지? 그렇구나. 변호해볼까? 이 영화는 타노스의 여정으로 짜여져 있어요. 네. 그리고 motherfuck으로 끝나는 영화예요. 그렇잖아요. 동방예의지국으로 네. 끝나죠. 거기서 충분히 10년 동안 내가 팬질한 나의 팬에게 모든 보상을 다 해주는 거야. 캡틴 아메리카 정도면 죽을 건데 당황시킬 수는 있어. 토르는 그 개고생을 해가지고 내가 도끼를 가져왔잖아. 한 방 먹일 수 있어. 근데 죽을 거야. 하지만 한 방 먹일 수 있어. 이걸 다 보여주고 밸런스가 붕괴되는 걸 생각 안 했을까? 나는 그게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밀어붙인 보너스 샷으로 가득 찬 클라이막스가 아니었을까? 아, 그렇게 이런 이해를 생각을- 해야 되나? 네.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얘네가 한 명 한 명 잡혀서 죽는 게 아니고 스냅 하나로 끝나잖아. 어차피 우린 그걸 다 알고 있다고. 아무도 못 막는 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손가락 한 번 튕기면 전 우주의 반이 죽을 것이다 했을 때 꼭 손가락 반을 가모라가 설명한 대로 안 튕겨도 되잖아. 난 그 부분이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튕기잖아. 네. 사실 박수를 쳐도 되잖아. 그리고 평소 하는 대로 주먹 쥐는 게 당연할 줄 알았는데 주먹 쳐도 되잖아. 실제로 튕겼어. 실제로 그걸 스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 그 전에 그러면 보너스로 실컷 날뛰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보여준 거 호의적으로 아닌가. 받아들이고 있네. 40점이라니까. 그러네, 이게 40점의 위력이 크네. 그러니까 뭔가 일단 왜냐면- 큰 지점에서 뭔가 합의가 됐어. 그럼. 그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럼요. 그걸 뭐 내가 뭐 뭉개지든 말든 상관없는 거야. 자 평양에서 냉면 육수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굳이 옥류관과 안 먹어도 되나? 그런 느낌이죠. 네. 아무리 우리가 스포일러 있는 방송을 녹음한다 그래도 살아있는 명단과 죽어있는 명단을 이야기해도 될까요? 뭐 어때요? 뭐 스포일러는 뭐 스포일러가 상관없지 있는 않을까요? 건데. 네. 그리고 저는 이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돌아올 거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게 뭐냐면 과학자만 다 살려놨잖아. 아 그래? 과학자 과학자 거의 다 대부분의 살았죠. 과학자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뭐 살아있는 명단을 이야기를 하면 아이언맨, 네. 헐크, 토르, 음. 캡틴 아메리카, 그루트, 로켓 말고 또 있나요? 슈리. 아, 많아요. 예, 저쪽 와칸다 쪽 은바쿠 이런 친구들 슈리도 살았는데 살았고. 일단 주요 캐릭터들은 그렇게 음. 그 메인 초창기 어벤져스 멤버들은 일단 다 살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딱 보면 사라질 때마다 야 이거 어떤 기준으로 나눴을까? 이게 물론 타노스가 랜덤으로 반 날린다 그랬지만 그건 타노스 생각이고 케빈 바이기는 안 그랬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혼자 소설을 써보면 나 살아있는 명단을 보면서 어떤 규칙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봤거든요. 일단 앤트맨 앤 와스프랑 호크아이랑 캡틴 마블은 나와야 되니까 애들이 그치. 죽이면 안 될 거고 왜냐면 다음 시리즈에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죽으면 안 되잖아. 얘들은 뭐 나와야 되니까 생략하고 나머지를 봤을 때 제 나름대로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일단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머리 쓰는 애들 둘. 그 다음에 헐크, 토르 힘 쓰는 애들 둘. 그렇죠. 그 다음에 그루트, 로켓 웃긴 애들 둘. 이렇게 나뉘어놓은 것 같은 거. 그루트는 죽었어요. 캐릭터로? 그루트 죽었어요. 그루트 죽었어? 그루트 네, 죽었죠. 그루트 날아가죠. 그루트 죽었어? 오늘 블랙위도가 네. 샀지. 블랙이도? 블랙위도가 남지 않았나? 블랙 위도우 살았어요. 예. 네. 그렇게 나는 그렇게 밸런스를 맞춘 것도 있을 거고 저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죽은 애들은 어차피 다 돌아올 애들이거든요. 걔네는 사편이 끝나도 살 애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대부분은 가모라가 사편이 오히려 끝날 못 애 들어오는 중에 거 아닙니까? 쉽지 않다. 가모라가 돌아오기 쉽지 않. 근데 여러 가지 않나? 썰은 있어요. 여러 가지 네. 뭐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하니까 많은 팬들이 네. 여러 가지 설에 가모라가 돌아오는 설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는 사편을 봐야 우리가 알 일이고 또 작가진들이 유튜브 다 찾아보고 있을 테니까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살아남은 친구들은 그 밸런스 고려하는 거 플러스 사편에 죽으면 사람들이 눈물 흘릴 법한 그렇죠. 장엄하게 죽을 수 있는 친구들만 남겨준 것 같아요. 이제 걔네를 은퇴시켜야 돼. 은퇴식을 위한 준비죠. 이제. 근데 이 죽는 명단에서도 정말 좀 약간 과감함이 보이는 거는 정말 닥터 스트레인지가 죽는다는 거. 네. 이건 좀 약간 신박한 것 같아요. 음. 유일하게 미래를 알고 있는 애인데 나는 얘가 살 줄 알았어. 아니면 적어도 얘가 아이언맨한테 뭐라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얘가 죽는다는 거. 이건 좀 약간 신박하더라. 그 지점이 제가 오역과 관련해서 제일 그렇지. 가슴 아팠던 부분이고 그 지점이 아마 한국 외 다른 해외 팬들은 제일 재밌어하고 기대하는 부분이 그거였을 거예요. 얘기를 해주세요. 오역이 너무 많이 발견돼서 지금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면 많이 나올 텐데 대표적으로 오드니가 어제자로 지금 3개로 늘어났어요. 제일 큰 거. 하나는 우리 말이 장난처럼 말했던 어머니. motherfuck 죽었는데 어머니 하고 끝난 오역. 휴리 효자설. 예, 휴리 효자설. 그건 농담처럼 넘어간다 해도 중간에 그 장면이 있어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임스톤을 어쩔 수 없이 넘긴 다음에 네. 근데 분명히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 말을 하거든요. 명심해. 난 타임스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스파이더맨이 죽든 너 아이언맨이 죽든 상관 안 할 거야. 네. 라고 말을 했는데 너무 쉽게 스톤을 넘겨버려요. 네. 그 아이언맨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아이언맨이 왜 그랬어?
했을 때 영어로 한국말이 왜 잘못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는데 It's"가 아니라 We are in the end game 그래요. 네. 그거가 한국 번역으로는 이제 가망이 없어, 이제 끝났어, 이런 가망이 없어라고 아마 정확히 됐을 거예요. 네. 절망적인 말을 한글로 되는데 엔드 게임이 영어로는 최종장, 네. 최종 한판 이런 느낌의 단어라 그래요. 체스 게임 할 때도 마지막 네. 한 수 이런 느낌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의역을 아무리 그거를 조합을 해봐도 이제 가망성이 없어라는 말로는 안 되는 단어거든요. 그쵸. 조금 의역을 해본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야. 혹은 조금 더 중의적으로 한다면 이제 마지막이야.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말이었는데 가망이 없어. 이제 끝에 왔군 뭐라고 해도 말이 네. 되는데. 차라리 그렇게 그쵸. 했으면 중의적인 표현이라서 사편에 우와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종결 짓는 듯한 말을 해버리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먼지가 될 때 이 방법밖에 없었어 이러고 사라지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그 연장선이 가망이 없어서 준 거고 우리는 절망이야, 뭐 끝이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거는 일개 번역가가 영화의 톤을 자기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정말로 라고 말할 톤이 수 있는 아니라 거죠. 이야기까지 바꿔버린 거예요. 네. 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황대리랑 내가 장기를 두다가 내가 장기 말 마지막으로 탁 한 다음에 장군이라고 했어. 그거를 어떤 미국 번역가가 번역 이렇게 한 거지. 이제 전쟁이 시작될 거야. 그렇죠. 예. 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거의. 장군 했는데 황대리님은 반격할 수가 있었어. 근데 장군 치자마자 심판이 끝낸 거야. 그렇지. 끝. 장군 한사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끝내버린 거야. 그 정도의 톤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다. 톤을 바꿔서 만약에 우리가 외국인이고 그거 엔드 게임은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알아들었으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죽을 때 묘한 쾌감 혹은 스토리상의 재밌는 뒤통수. 그렇죠. 제가 해답을 알고 있을 텐데 제가 죽네? 네. 그럼 감수를 사편을 안 어떻게? 하나요?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오늘 변명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분의 그게 올라오긴 했는데 뭐라고? 아무도 인정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4편을 조금 더 재밌게 만들고 4편에 살아나올 걸 모두가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전 요소를 넣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좀 끝내는 일부러 방향으로 그랬다. 했다. 그래서 팬들이 반전이 어떻게 들어갈지 왜 번역가가 결정하냐. 이거 왜 그러냐고. 지금 네가 그러니까 호도를 해서 우리를 속인 다음에 놀리키겠다고 한 거잖아. 지금 집중포화가 나오고 그때도 있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막 해석의 차이다 이러고까지 있었는데 오늘 하나가 더 나와서 집중포화가 되고 있는 뭔데? 게 저도 몰랐어요. 어제까지도 저 영화로 이제 GV 하면서도 제가 잘못 말을 했는데 초반에 토르의 아스가르드인들이 우주전 통째로 터지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보신 모든 분들은 아스가르드인들이 다 죽은 전멸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발견되는데 아스가르드인도 타노스의 철칙에 따라서 반만 죽은 걸로 돼 있나 봐요 지금. 그리고 실제 영화 속에 토르가 그 말을 한대요. 우리나라 말에도 우리 백성을 다 죽인 걸로 번역이 돼 있는데 영어로는 half of my people 해서 아스가르드의 반을 죽였어라고 영어로 말을 한대요. 아. 근데 여기서 정말 이거는 해석의 차이 반전이 아니라 정말 너무 완벽한 오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까지 걸려서 지금 이 세 개로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이 세 개가 대표적으로 걸려서 영화를 망쳤다. 하고 지금 네. 집중포화가 저는 있죠. 요거는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저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지점이 있는 게 분명히 뭔가 사용될 거다라고 보이는 주요한 떡밥 2개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길 수 있는 하는 개의 수를 본 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떡밥이라고 하면 타노스가 계속 이상한 방에 들어가는 그게 저는 떡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환상 속에 네. 들어가는 네. 소울스톤을 처음에 구할 때 거기서 물바닥에 누워 있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린 가모라를 만나면서 이야기하는데 가모라가 대사를 해요. 끝냈어? 다 했어? 뭐 끝냈어? 라고 하는데 이게 done?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해야 될 걸 다 했나? 하여튼 뭐 그런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대사를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영어는 번역된 건 너무 단순하게 끝났어? 뭐 요 정도 톤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되게 의미심장하거든. 그래서 이게 뭔가 단초가 되겠지 다음 편에. 왜냐하면 되게 맥락 없이 계속 나오는 이 씬인 가모라에 대해서 뭔가 해결 안 된 타노스의 무언가가 있구나. 이게 뭔가 풀어가게 되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상상하게 되는데 그때의 번역이 뭔가 약간 흐리멍텅한 느낌이 있어서 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짚은 건 없나라는 궁금한 건 있었는데 여기에서 언급이 없나 봐요.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서 이것저것 본 거 중에 아직까지 그 대사로 관련해서 올라온 건 없었어요. 네. 근데 아마 그 부분은 그냥 제가 감히 생각하기로는 타노스의 전사를 많이 삭제하면서 그냥 그만큼 이 캐릭터 안에는 가모라란 딸에 대한 존재가 컸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 해석하자면 얘가 한 거는 자기 행성은 망가졌지만 가모라가 살 세상만큼은 지켜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이었나? 그런 환상이었나? 저 정도로만 동의해요. 이해했어요. 저는. 저 이해한다니까. 내가 마블 10년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이건 타노스 얘기구나. 난 지금 거의 스타워즈를 다 보니까 다스베이더 얘기구나 하듯이
거지. 이건 그냥 타노스를 위한 타노스의 이 손바닥 스냅을 위한 긴 여정이었구나. 저는 뭐 거기 뭐 충분히 그 심정이 이해갑니다. 아 저는 타노스의 얘기였다는 거에는 동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불만인 거죠. 개인적인 그거에서 네. 그럴 거면 조금 더 다뤄주지. 대놓고 타노스를 다루지. 그렇죠. 왜 아닌 네. 척 자꾸 이렇게 하면서 전 영화를 통틀어가지고 두 개 딱 아쉬운 게 있었는데 그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모라의 죽음이었고 두 번째는 그 세상을 날리는 방법이 꼭 스냅이어야 했네. 그렇지. 꼭 그 방법으로 해야 돼. 아 그것이 좀 깼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네. 만화에 아니, 코믹스 그게 때부터 정말 그냥 아이코닉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배반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랬지 않았을까. 아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좀 아쉽더라고. 그치. 네. 좀 만화였죠. 네. 예. 그러면 앞에 차라리 가모라가 얘기할 때 어. 그걸 약간 비유같이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만 튀겨도 없어진다가 아니고 어. 이 손가락 하나를 튀기면 뭐 요 방법으로 하면 없어진다 이렇게 좀 그 무게라도 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 이게 너무 약간 모가지를 잘랐어야지. 그렇지. 뭐야 이게. 그렇지. 그 부분도 그리고 조금 디테일하게 하면 그 부분도 설정 파괴예요. 어. 토르가 망치가 있어야만 타노스 그치, 공격할 그치. 수 있는 것도 예. 그렇죠. 토르 라그나로크에 이미 그 아버지 위대한 오딘의 입으로 우리 그때 녹화할 때도 말했지만 나오거든요. 그렇지. 네가 망치의 신이냐? 그렇지. 나오잖아요. 망치가 중요했던 거였어. 보면 걔가 행성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죽어갈 때 도끼가 완성돼야 얘가 살아난다 그러잖아. 그럼 얘 뭔가 기력이랑 이게 연동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 전에 사실 망치는 네 힘을 봉인하고 거죠. 있고 망치가 없어서 얘는 그냥 천둥번개 막 부를 수 있는 애가 됐는데 망치가 또 필요하게 된 거지. 약간 뭐 이런 게 설정 파괴가 있죠. 근데 나는 설정이 파괴되면서까지 쾌감이 느껴지는 장면이 또 그거긴 했거든. 그럼 토르가 내가 얘기했지 너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만약에 때리는데 야 붕괴됐구나 설정이 라고 하면서 근데 무슨 생각이 들면 기분 좋다 근데 토르가 이기면 안 되잖아 할 때 뭐가 제일 끌었어야지 아 무식한 토르 나 그게 몇 초 단위로 다 충족이 되는 거야 야 토르 개쎄다 기분 좋아 근데 얘가 타노스를 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지 그럼 어떡하지? 무식한 놈 손을 잘랐어야지 저는 그냥 완전히 경도됐어요 아 수가 다 저한테는 다 제대로 작동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이거 그냥 막 질러보자면 아까 누가 죽고 누가 살았냐에서 힘쓰는 애들 한 2명 있고 그 중에 한 명은 굉장히 독특해요. 헐크인데 걔 얘기가 아마 좀 재밌게 나올 거예요. 그쵸. 네. 변하면 힘쓰는 애지만 가만히 있을 때는 똑똑한 애잖아. 그래서 지금 똑똑한 애에 놓고 뭔가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그 로켓도 사실은 되게 똑똑한 애거든요. 그쵸. 거의 우주의 아이언맨 같은 애잖아. 온갖 기계 다 고치고. 그 아이언맨 살아있지. 헐크, 로켓 이렇게 살아있지. 그 얘네가 뭔가 수수께끼를 푸는 역할을 하고 토르가 블랙 위도랑 같이 뭐 어딘가 잠입한다든지 혹은 호크아이를 데려온다든가 등등의 걸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앤트맨을 안 보고 있다가 이걸 보기 전에 앤트맨을 봤는데 앤트맨에도 약간 시간 여행에 대한 단초가 있더라고요. 있죠. 네. 그죠? 네. 그래서 그 앤트맨 퀀텀 이 네. 양자 역학의 그 4차원 세계로 넘어가서 하는 그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시간 공간이 의미 없는 단계에 도달한다 했는데 거기를 갔다 왔잖아요 앤트맨은 원래 영화에서 그럼 방법이 있다는 거네 하면서 1대 앤트맨이 소회를 이제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앤트맨과 와스프의 미셸 파이퍼가 그 사라진 1대 와스프로 나올 거라는 뉴스가 떴더라고요. 네. 마이클 더글라스의 아내로 나오겠죠. 네. 그럼 거기서 어떤 사건이 해결되면서 아마 앤트맨이 다음 어벤져스에 나오면서 그 시간 여행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히어로로 나오지 뭔가 않을까? 단서를 제공하지 그러겠네. 않을까. 네. 그럴 가능성. 음. 그리고 나머지가 다 살아 돌아오고 그렇게 마지막 활약을 어벤져스 4에서 한 인물들이 은퇴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보통은 누가 죽을까 정도로 생각했는데 제 생각엔 걔네가 떼거리로 은퇴할 수도 있겠다. 그럴 생각도 저는 해요. 네. 네. 뭐 자연스럽게 미래 예측까지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예측해보자면 당연히 그냥 나와 있듯이 명시적으로 나오듯이 캡틴 마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겠다. 또 여성 캐릭터기도 하고 그냥 찾아본 바로는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를 합친 것 같은 뭐 굉장히 센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영화 설정상으로는 MCU 설정상으로는 마블계 슈퍼맨 같이 될 네. 거예요. 절대적인 존재처럼 될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아마 캡틴 마블의 역할이 중요할 거고 또 여성 캐릭터다 보니 시대상을 반영해서 뭔가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하나와 저는 아까 얘기했던 앤트맨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쓱 넘어가기에는 조금 뭔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리고 포스터에서 비롯된 그 이미지는 무시할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11호에서 그 스파이더맨이 등장했던 공식을 한번 써보자면 지금은 그냥 이 타임라인으로 가지만 다음 앤트맨 앤 와스프가 됐든 어벤져스 4가 됐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인피니티 워 안에서 앤트맨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 다른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스토리를 가져가면서 뭔가 풀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온갖 썰들이 다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기사가 저도 접할 정도니 그렇지 않게 찍으려고 바꿀 수도 있어요. 아이 그럼요. 근데 어벤져스 4 촬영은 거의 다 했거든요 지금. 나도 그게 궁금했던 건데 네. 다 모으기 힘드니까 일단 인피니티 워 지금 이거랑 그 다음 편 내년에 개봉하는 4까지 다 찍어놓은 다 거죠. 촬영한 걸로 네. 일단은 그렇게 반제장 했을 때처럼 한 그렇죠. 번에 다 하고 뭐 추가 촬영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걸로 알려지죠. 네. 근데 추가 촬영을 한 게 뉴욕의 치타우리들이 쳐들어왔던 어벤져스 1편 복장을 한 토르와 캡틴 아메리카와 로키 머리 긴 토르, 예. 등등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 늙은 아이언맨이 같이 서 있는 장면이 있어요. 이번에 추리닝 입고 약간 늙은 아이언맨이. 못 봤다. 예. 네. 이제 여기서 마블이 이 정도 짓은 안 하면 좋겠는데 그 정도 큰 줄기는 스포일링 됐다고 바꾸지 마라. 왜냐면 우리 디테일 모르잖아. 근데 얘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럴 너무 수 있어. 거기 몰입하면 저는 이제 어벤져스 4를 끝으로 안 볼 건데 그게 좀 이제 뭔가 끌고 가고 싶은 게 있다면 철저하게 스포일링을 하되 큰 줄기는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예측한 건 그거예요. 시간을 되돌려 가지고 제일 처음 타노스의 음모를 알게 된 게 로키가 치타우리 애들을 데리고 뉴욕으로 온 거잖아. 그게 근데 뒤에 타노스가 있다는 게 배우가 밝혀졌잖아요.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힘이 없는 타노스를 죽여버리는 거 아닐까? 그리고 아이언맨에게는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게 뉴욕에서 외계인이 침공해 그렇죠. 어벤져스가 이걸 어떻게 막냐. 그 트라우마를 지금까지 계속 하는 계속 거죠. 가져오는 게 이 시리즈의 큰 줄기잖아요. 뉴욕이 침공당하기 전 상태로 다 되돌리는 거 아닐까? 사실 어벤져스 4 엔딩이 그 아이언맨은 자기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제? 뭐 여러 그런- 얘기 있어요. 예. 예. 저도 일단 하나는 감독님 얘기한 거 정말 100% 동의하는 게 전 그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너무 예측 빗나가게 하려고 하다가 어설픈 게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네. 4편은 본인들이 세운 각본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냥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스포일러가 된다 할지라도 완성된 훌륭한 이야기를 들려줬으면 좋겠다는 네. 좀 기대가 좀 바람이 있고요. 저는 예측 여러 가지 들은 것 중에 뭐 각가지 있었어요. 아는 형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타노스가 농담인데 타노스가 가문을 너무 사랑했잖아. 예. 초원에 앉아 있으니까 딸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뒤돌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되살릴 수도 있지. 예, 나무라 그런 얘기도 때문에. 있었고 응. 또 하나 들은 거는 랜덤으로 죽이잖아. 지가 먼지가 되고 있어. 그래서 살고 싶어서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예. 그지. 제가 들은 것 중에 그래도 제일 설득력 있었던 거는 앤트맨 앤 와스프. 그거는 아마 케빈 파이게도 말을 했을 거예요. 앤트맨 앤 와스프에서 다음번 영화와 크게 연결되는 뭔가 단서가 제공된다고는 했어요. 와스프 관련해서. 네. 그래서 거기 뭔가 하나 그것도 나오고. 떡밥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알고 봤는데 그럴 수 없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앤트맨이 재미없거든 별로.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해보려면 좀 털어서 기대감을 조금 털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들은 것 중에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제법 그럴싸하다 했던 거는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에 그 장면이 있어요. 5조 5억 번 도르마무랑 거래하는 거 있어요. 네. 거래를 왔다. 그래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임스톤을 넘기는 그 시점에 이미 타임 루프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그게 뒤돌아서 타노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계획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말씀하신 과거로 가서 과거의 타노스 공격하든지 네. 그래서 이미 이거는 타임 루프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분명히 따르게 만들겠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근데 여기서 또 내가 또 똑똑한 척을 해보자면 나도 근데 내가 파악한 건 아니고 누가 발견한 거더라고요. 뜬금없이 토르 머리가 짧게 자르고 빨간 머리던 블랙 위도우가 이번 색깔이 편에서 다 금발이 노랬죠. 됐잖아요. 얘네는 과거로 가서 지네랑 같이 활약한다. 옛날 토르 옛날 블랙 위도우가 활약하던 때로 얘네가 건너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되게 일리 있다. 그럼 분간이 돼야 되잖아. 그쵸. 네. 그래서 저는 토르와 블랙 위도우가 이번에도 왜 흩어져서 각자 활약을 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통 영화 한 3-4편이 설명 장면 빼고 하이라이트 편집된 것 같은 재미를 주는 영화인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과거로 머리 짧은 토르랑 금발 블랙 위도우가 자기 자신들을 만나러 과거로 가지 않을까? 아 그래서 구분하려고. 윈터 솔저도 머리 색깔 바뀌어져 있잖아요. 원래 윈터 까만- 소주 근데 걔 먼지가 됐는데 어떡하지? 먼지가 돼버려. 머리 색깔 바뀌어져 있던데 뭔가 그러게. 약간 새는 거 아니야? 사실 그건 사실은 정말 둔갑술이었나? 윈터 소주가 닌자였어. 씨. 나루토였고 막 나루토였어.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은 해요. 미래 예측은 분명히 또 영혼을 갈아 넣어서 스토리 썼기 때문에 누군가는 성지글을 썼겠지만 많은 이들의 뒤통수를 치는 각본이 준비는 돼 있을 거고 그렇겠죠. 이걸 보기 위해서 아까 그래서 떡밥이라는 표현했잖아요. 번역 관련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여러 가지 호불호를 떠나서 이 영화는 어쨌든 어벤져스 4를 그리고 떠나서 올해 나올 앤트맨 앤 와프스 그리고 캡틴 마블 영화들을 안 볼 수 없게 만든 영화다. 그런 면에서 비즈니스적으로는 평생 관계자가 칭찬받지 않을까 생각해요. 최고의 떡밥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뭐 얘기하다 보니 떡밥부터 얘기해서 미래 전망까지 갔는데 네. 그러다 보니 우리 성향상 단점 위주로 많이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와서 장점을 좀 이야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 단점 때문에 블랙팬서가 5점이라면 이 영화는 40점 정도 라는 거예요. 네. 제가 느끼는 그냥 되게 표면적으로 늘어나는 장점은 일단 배분이 캐릭터별 일단 23명이 나오는 슈퍼히어로 영화인데 이게 정말 구차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세계관을 나눠놓고 각각의 장점을 다 보여주는 액션을 하는데 전혀 분잡스럽지 않고 네. 모든 이야기가 너무 깔끔하게 전달되는 이 분배는 정말 타고나다. 그렇죠. 루소 형제의 진짜 따라갈 수 없는 장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히어로들이 많아지니까 얼마나 이야기를 하기가 쉬워지냐면 얘네 별의별 걸 다 봤잖아. 캡틴 아메리카 정도만 이제 냉동 상태에서 각 깼을 때 조금 혼란스러워했지. 나머지 애들은 뭐 외계인이 헐크가 맞겠지 뭐 이렇게 너무 본 게 많은 거야. 이 마블 세계가 안에 히어로들도. 전 그 장면이 이 영화의 단적인 장점을 보여준 거라 생각하는데 갑자기 토르랑 로켓이 그 스톤 브레이커 딱 들고 번개처럼 쫙 내려와요. 그랬더니 헐크 버스터를 탄 헐크가 니네 이제 다 죽었어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분명히 로켓은 이 모두와 초면이야. 이곳에 난 처음 왔어. 그렇죠. 그리고 윈터솔저도 로켓을 처음 봤어. 말하는 라쿤이잖아. 총을 막 쏘면서. 근데 둘이 굉장히 심플하게 그 총 어디서 샀어? 파는 거 아니야? 아 그래? 나중에 훔쳐야지.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얘네는. 우리도 그걸 너무 쉽게 그냥 넘겨버리잖아요. 보통 그런 걸로 영화를 한 편 찍잖아. 말하는 너구리가 지구로 와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데 우여곡절 우당탕탕 모은 거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지 이제. 거기서 오는 상쾌함? 뭐 그런 게 어쩌면 근데 마블의 입문하기 힘들게 되는 계단이 될 수도 있겠다. 계단이 될 수도 있으나 저도 정말 이 영화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영화가 마블 인싸들만 볼 수 있다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사실. 네. 마블 아싸들은 보기 어려운 영화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싸. 마블 인싸고 이미 입덕하신 분들이라면 코믹스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정말 어벤져스 1편, 2편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이 조합들이 같이 움직이는 장면. 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덕심, 취향 저격하는 장면들이 너무 10년 동안 그거 개발해 온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팬들이 깜짝 놀란 장면을 만들까. 네. 그런 장면들이 적재적소에 정말 캐릭터 배분 플러스 영웅 등장 씬들이 그럼. 너무 심장 벌렁벌렁하게 돼 있어갖고 그쵸. 그리고 그거 그 보는 히어로들의 것만으로도. 최대치를 한 번씩 다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쵸. 그쵸. 네. 아이언맨의 말도 안 되는 수트랑 네. 스파이더맨의 신제품이랑 토르의 큰 망치랑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등장을 멋있게 그 히어로가 쓸 수 있는 제일 센 무기 활약 확실하게. 활약 확실하게 이러면 다 된 거 아니야 사실. 거기에 플러스 심지어 의외의 조합까지 이미 우리에게 예고까지 해줘요. 그쵸. 전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진짜 깜짝 놀랐던 재밌었던 장면인데 스칼렛 위치가 나쁜 애한테 한 대 맞아 떨어지고 너도 비전처럼 혼자 죽게 될 거야 했을 때 혼자 아닌데 한번 카메라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노란 머리에 블랙 위도우가 서 있고 그쵸. 저쪽 카메라를 보면은 네. 와칸다 오코에가 딱 서 있고 둘이 눈빛 교환하고 막 누나들이 막 때려잡기 시작해요. 악당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짜 말씀하신 시대 반영도 됐을 네. 거고 이제 걸크러시 쩌는 영화들이 나오겠구나. 얘네 이것만으로 세명이. 내가 지금 자극이 됐으니까 그쵸. 이런 가능성들을 충분히 안에서 이미 확인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것만으로도 이 영화는 굉장히 큰 수확이 있었다 생각해요. 그리고 스타로드의 그 친화력이란 전 걔가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 스타로드 너무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야, 오른쪽으로 갔어야지 할 때 너무 슬픈 거야. 야, 이 새끼 지금 진지하구나. 와, 진짜 진지하구나. 걔는 맞아요. 그 뜻밖에 할 게 없거든. 또 걔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캐릭터들을 정말 잘 썼다. 근데 이러면서 놓치기 쉬운 게 유머 코드잖아요. 또 약간 거리감 생길 수 있고. 근데 그러면서도 너무 웃긴 거예요. 아, 드렉스 사랑해요. 드렉스 너무 장난 사랑해. 아니고 저는 뭐 인정하겠지만 영화 중에 제일 재밌었던 장면
그 헐크 보스 넘어지고 네. 위에서 혐오하는 눈빛으로 정면 어린 쳐다보는. 시선으로 쳐다보죠. 오코에. 와, 나 그거 볼 때 오코의 그 표정 볼 때 나 진짜 자지러질 뻔했거든. 그래요. 표정 하나로. 극장에 와. 빵 터졌어요. 그 장면 진짜 빵 터졌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스타로드. 네. 와, 진짜 그 눈치 없이 막 이야기하고 뭐 고구마 목소리 먹이고 깔고. 그 토르 처음 만났을 때 네, 그때 대사도 와, 진짜 자지러지더라고. 그렇죠. 근데 조금 아쉬운 게 가오갤 멤버들이 되게 자기들이 진짜 웃기잖아. 네. 그거를 진지한 지구인들이랑도 좀 섞여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게 너무 자기네끼리 했나? 딱딱 나눠져 있는 우주 지구가 이제 사실 좀 하기 쉽게 나뉘어져 있는 기미는 있지. 왜냐면 그 가오갤 멤버들이 사실 딱히 능력이 없거든. 그냥 유머를 담당하는 애들인 것 같아. 진짜 웃기는데. 이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이때까지 나왔다가 없어진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립더라고요. 그 가오갤에서 휘파람 부르는 아, 연두. 연두 아저씨. 그 연두가 나왔으면 참 아니, 활약도 하고 정말 재미도 있었을 이렇게 텐데. 빠워가 있거든. 그치. 메리 포핀스. 아, 정말 멋있었을 텐데. 그건 아쉽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는 또 하나의 마지막 장점이자 이게 또 마지막 단서가 되는 것 같은데 인피니트 스톤을 가지고 이 대립하는 큰 양대 축이 있잖아요. 어벤져스와 타노스가 있는데 네. 자기가 원하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인피니티 스톤을 대하는 태도가 극명하게 나눠지잖아요. 타노스 이 지금 이 영화의 주제인 밸런스 지금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도 못 찾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한테 지금 유니버스의 밸런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해가 갔어요. 사람들 이 세계 평화를 항상 주장하고 있는 배 그러니까, 감독님이 네. 이 대의명분 네. 좋아하는데 근데 인피니티 스톤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어벤져스들은 항상 정말 이거 하나만 깨면 인류의 절반이 우주의 절반이 날아가는 그 계획을 막을 수 있는데 이걸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희생하게 되는 한 명의 생명에 그렇죠. 되게 집중하잖아요. 비전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냥 아이언맨 죽도록 내비두면 그걸 지킬 수 있는데 줘야 되는 거. 네. 그다음에 그 처음에 로키가 주게 되는 것도 토르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주잖아. 네. 근데 한 명 때문에 그런데 너무 되게 야, 그래도 나 같은 걸 깰만 하지 않나? 라고 싶은 마음을 줄 정도로 한 명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인간들. 네. 우주인으로 돼 있지만 대부분 인간의 정서를 대신하고 있는 그들과 타노스는 아니잖아. 대의 명분을 위해서는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절반 날라간다. 근데 사실 뭐 절반 날리면 잘 살 수 있겠지.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자기가 한 두 개 양대 진영에서 생각하는 진정한 평화를 대하는 방법이 얘는 전멸, 얘는 한 명의 생명중 약간 기독교 세계관과 네. 약간 전체주의 세계관의 대립같이 보이는데 이게 그냥 재밌게 나누는 규칙이기도 하지만 이 때문에 다음 편에서 뭔가 이 가치관을 두고 본격적으로 대립하게 되는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그거 생각도. 자체로도 정말 흥미로운 말싸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를 끌고 가는 사실 주요된 정서는 이 가치관 하나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스톤 하나하나를 결정하는 그 순간에 대립하는 가치는 이 두 개거든. 이 맥락을 가지고 어벤져스 4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돌아왔네, 돌아왔어. 두 번 봤다고. 잘 치셨네. 자, 퇴근해. 그런 면에서 마지막에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 갑자기 또 생각나는 큰 오역이 있어요. 뭐? 지금 말씀하신 딱 그 지점인데 지구 영웅들은 생명 하나를 정말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비전이 죽냐 마냐 했을 때 캡틴도 그 얘기를 하고 나중에 비전의 입으로 한 번 더 리프레이즈 되는 대사가 저는 친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 대사를 하는데 친구를 버리지 않아 하는데 그게 영어로는 We don't trade lives 그래요.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를 버리지 않은 되게 1차원적인 넌 내 친구잖아. 나 친구 안 버려. 1차원적인 건데 영어로는 우리는 생명을 거래하지 않아. 생명은 이 맞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몇 개로 정말 깊은 대사인데 그게 아니 난 친구 안 죽여. 영화 이렇게 밖에 1위의 위험이 나로 시작되네. 듣고 생각나. 정확한 딱 그 지점이었어. 진짜. 퇴근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3주 동안 이것만 두고 마블 영화 다 보고 그 황대 하는 김에 한 번만 그 번역가 이름 부르면서 욕 한 번만 해줘. 지훈아! 이 새끼야! 잘했어. 오거라 해, 새끼야. 그러네. 그 대사 진짜 멋진 대사네. 네, 저도 그거 찾아보고 하는데 정말 핵심적인 대사였더라고요. 그게. 그치. 듣고 생각났어요. 하지만 나는 타노스. 타노스가 어쨌든 울은 그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 아니었다고 나는. 그리고 마지막 타노스의 그 미소는 정말 엄청난 미소였잖아요. 사실 마블 영화가 다들 이해가 안 가고 몰입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 영화가 좋고 그래서 마블이 인정하게 됐다는 게 뭐냐면 난 처음으로 그래도 생각하는 악당이 나왔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한 것 같아요. 18편 중에. 난 킬몽고도 사춘기인가 제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지. 모르겠는데. 근데 타노스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말이 별로 없어. 너무 좋은 거예요. 설명을 별로 안 해. 자, 완벽한 밸런스. 이거 중심 맞춰봐. 이걸로 그냥 얘가 뭐에 몰두했는지 다 보여주잖아. 가끔 하는 말들이 자기의 이거를 막 논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장황한 말이 아니라서 좀 좋았던 게 스칼렛 위치가 비전을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쭉 나오잖아요. 캡틴 아메리카가 밸런스 붕괴하면서 손가락 한번 맞고 날아가고 하는 걸 한참 하다가 스칼렛 위치가 막 할 때 나도 이해한다 그래. 네가 슬픈 게 비전 빵 죽여놓고 스칼렛 위치가 완전 광분하니까 I understand 하는데 얘는 예의도 있고 말수도 작고 하는 말마다 그래도 좀 간단하고 멋있고 그래서 좀 여기 표를 많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안 맞네. 내가 보면서 이 좀 안 맞네 싶었던 게 밸런스 얘기하면서 그 가모라한테 작은 칼 단검 주잖아요. 그러고 현재 신으로 넘어가잖아. 칼 크기가 커지는 것 같아. 나 그 생각했어. 어린애 손으로 잡았을 때 근데 어른애 잡을 때는 더 큰 것 같아. 작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의 눈으로 보면 그래. 칼도 커지나? 그럼 소울스톤으로 보면 돼. 이분은 이미 40점짜리 영화기 때문에 모든 연출을 받아들이기를 결심하셨어요. 내가 요즘 하는 생각이 이거 인구가 너무 많아. 차 너무 막혀. 이런 생각을 하다가 타노스의 빙이 됐어요. 그렇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래서 떡밥으로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마무리까지 다 지었는데 마블 영화가 어쨌든 지금 이제 상편만 끝난 셈이니까 네. 하편이 내년에 오나요? 내년에 오죠. 네. 뭐 어벤져스 시리즈가 원래 한 2, 3년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은데 3년. 네. 3년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파트 1 개념이니까 내년에 바로 개봉이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극장의 입장에서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지 아니할 수 없다. 내년에 또 1,000원 올려요? 그래도 너무 그렇지. 내년에 또 올라요. 친구가 왜 이래 형 메가박스 오래 다녀야 된다. 그럼요. 그래도 메가박스가 제일 늦게 올렸어. 예, 그래. 맞아요. 제일 그렇지. 형 오래 다녀야 된다. 인류가 너무 많아. 자, 그래서 마블 영화들이 또 굵직굵직 한 게 남아 있는데 네. 뭐 할 때마다 우리 승욱 씨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뭐 데드풀도 남아 있고요. 네. 그거 맞네. 앤트맨은 와스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캡틴 바쁘신 마블, 분이라 다 캡틴- 이렇게 또 안 나오셔. 캡틴 마블도 있고. 그래. 기념비적인 근데- 작품들만 아니, 나오신다. 근데 불러주시고 오늘 언제든 대화를 와야죠. 통해서 좀 약간 여기 좀 괜찮네라는 느낌 했을 걸. 그럼요. 뭐 언제나처럼 그럼요 느끼죠. 좀 네. 재미없게 봤나? 언제나처럼 느끼죠. 말한 네가 민망해지고. 자, 기록을 얼마나 세울지 궁금한 영화니까 네. 하여튼 보신 분들 안 보신 분들 뭐 계시다면 네.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러 가기 전에 유튜브 천재 이승구의 정리 그치. 영상을 네. 보고 가라. 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사실 우리가 떠든 것보다 그게 더 깔끔하게 정리. 근데 정말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캐릭터는 알고 가셔야 좋은데 그 캐릭터 영상은 정리된 게 많지가 않아요. 네. 천재이승 영상. 아니 보고 나서 리뷰도 할 거야? 영상으로? 보고 나서 리뷰는 그냥 스포일러 없는 리뷰는 올렸고 스포일러 있는 거는 굳이 안 올리려고요. 네. 왜요? 왜? 그냥 뭐랄까. 야 물 들어오는데 넣어줘야지 왜 이렇게 안 만들? 야, 너무, 예. 우리 거 들으라 그래야지 무슨 소리야? 왜 그러는 거야? 팟캐스트 들으면 돼요. 여기 다 내가 할 말 다 했는데 뭐. 그래. 저 리바이벌하는 거 되게 귀찮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